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워렌 버핏처럼 기업 읽기 단계 1이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SEC와 10K 보고서 이해하기란 제목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이 제목만 보시면은 아이고 이게 머리 아픈 그 10K 보고서구나. 아이고 그거 난 못 읽어. 아이고 이건 안 볼래.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 한번 쭉 보고 나시면은요. 에이 이런 거였어. 이거 되게 쉽네. 진작 내가 할 걸 하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는 SEC 이해하기입니다. SEC가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K 보고서의 구조입니다. 10K의 주요 섹션이 무엇이고 투자에 필요한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드가 시스템 활용법인데요. SEC 웹사이트에서 기업 보고서를 검색하고 찾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실전 분석편인데요. 실제 기업의 10K에서 핵심 정보를 추출하는 연습을 하게 되십니다. 되게 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숫자 두 개를 기억하시죠. 1934년, 이게 뭐냐? SEC가 설립된 해입니다. 대공황 이후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60일, 90일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뭐냐면 기업이 회계연도가 끝나면 10K 보고서를 60일에서 90일 사이에 내야 된다 하는 기한입니다. 이 두 숫자는 오늘 수업 시간에 다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1934년에 설립됐다 SEC는 그 다음에 한 해가 끝나고 나면은 60에서 90일 사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SEC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SEC는 약자 그대로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입니다. 즉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죠. 우리나라에도 감독원이 있듯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SEC는 그대로 증권시장의 경찰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을 한번 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첫째는 기업을 감시하고 정보 공개를 강제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거짓 정보나 사기 행위를 단속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부자 거래를 감시합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자가 같은 정보를 볼 수 있게 보장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좀 더 쉬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식당의 위생 상태를 정직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보건소를 생각해 보세요. 식당이 우리 집안 깨끗해요 라고 말만 하면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보건소가 주기적으로 나가서 검사하고 그 결과를 딱 이제 공개를 하는 거죠. SEC도 똑같습니다. 기업이 우리 회사 좋아요 라고 말만 하면 안 되니까 SEC가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강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투명성 보장입니다. 식품 레벨처럼 기업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만드는 것이죠. 덕분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도 기업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10K 보고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10K는 기업이 매년 SEC에 제출하는 연간 보고서입니다. 보통 100페이지에서 한 300페이지 넘는 망대한 문서가 되죠. 그래서 문서 두껍게만 봐도 어이구 이걸 다 읽어야 돼?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읽어야 할 섹션은 딱 4개입니다. 그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템 1번입니다. 그걸 비즈니스 섹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섹션은 회사가 무엇을 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주요 제품, 서비스, 시장, 경쟁 환경 등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게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아이템 10A에 있는 리스크 팩터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워렌 버핏도 아주 꼼꼼히 읽는 부분입니다.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나열하게 되어 있고요. 경쟁, 규제, 기술 변화, 경제 상황 등등 모든 것들을 적나라하게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의 약점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템 쭉 뛰어넘어서 7입니다. 그게 MD&A 섹션이라고 하는데 매니지먼트, 디스커션, 앤드 어널리시스입니다. 즉 경영진의 설명과 분석입니다. 여기서는 CEO하고 CFO가 직접 회사 실적을 설명하고 미래 계획을 공유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회사 임원이 얘기하는 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섹션입니다. 아이템 8. 여기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재무제표가 들어있는 섹션입니다. 가장 중요한 숫자들이 나오죠.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숫자들이 감사를 받은 숫자라는 것입니다. 잠깐 10K와 10Q의 차이도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10K는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
1년 끝나면 나오고 1년 끝나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이고 상세한 정보가 다 들어있고요. 100에서 300페이지 분량되고, 그 다음에 제출기한은 10K는 60에서 90일 사이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10Q가 있습니다. 이거는 Q 해서 쿼터죠. 매 분기마다 발표를 하는 겁니다. 어제 엔비디아의 10Q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럼 분기 보고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약식이에요. 그래서 40에서 80페이지 정도 되고, 제출 기한은 분기가 끝나고 40일에서 45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디서 이 10K를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EDGAR 시스템입니다. 에드가는 SEC가 운영하는 무료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수백만 건의 공시자료에 무료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접속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구글에 들어가셔서 SEC 에드가라고 딱 검색을 하시면요, 거기에 밑에 주소창이 나오고 거기다가 이제 클릭하시면은 그 사이트로 바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럼 거기 들어가시면은 컴퍼니 리서치 서치 버튼이 있는데 거기에다 회사명이나 티커 심볼 넣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애플을 찾고 싶다 그러면 애플 혹은 AAPL, 마이크로소프트 혹은 MSFT, 테슬라 또는 TSLA 이렇게 이제 적어서 넣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순서를 보시면 SEC.go.EDAR 거기에 접속하시고 회사명 티커 넣으시면은 바로 10K 보고서가 나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글에 들어가셔서 SEC EDGAR 딱 하고 엔터 치시면 요게 뜹니다. 그러면 EDGAR Full Text Search라고 있죠?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요, 요렇게 나옵니다. 이 페이지가 나오면 여기다가 NVDA 그러면 밑에 이렇게 딱 뜹니다. 그럼 여기를 클릭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옵니다. 여기에 다 보고서들이 쭉 나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엔비디아 거 보면은 2025년 11월 19일 어제자로 쿼털리 리포트가 제출이 된 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를 클릭 하시면 이 10Q 보고서가 쭉 뜹니다. 그리고 10K 보고서 클릭하면 또 10K 보고서가 쭉 뜨고,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한 80페이지 분량의 이제 섹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보고 회사의 내용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K를 찾는 방법을 알았으니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10K 전체를 다 읽으려고 하면요, 머리가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계별 접근법을 사용하겠습니다. 레벨 1은 첫 번째 읽기. 그냥 대충 읽습니다. 읽어보면요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읽기 되게 지루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사실은 심화 읽기에서 한번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내가 제대로 읽어보겠다 하면 그게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사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로 된 거 읽으려면 1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안 하겠고요, 요거에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읽어야 할 부분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지를 보시면요, 거기에 기본 정보가 나와 있어요. 그럼 회계연도 나와 있고 제출일자가 어디냐 뭐 이런 거냐 쭉 훑어보시면은 대충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 1, 2분 정도 걸리겠죠.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템 1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는 사업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요 제품, 서비스, 뭐 경쟁 뭐 이런 것들이 쫙 들어 있는데 그거 읽으시면 한 10분 정도면 읽으세요. 물론 영문으로 돼 있지만 나중에 이제 영문은 말고 이제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분 정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아이템 1A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위험 요소예요. 주요 리스크들이 나와 있는데 그게 한 8분 정도 걸리십니다. 그리고 아까는 아이템 7도 말씀드렸는데 7은 나중에 읽고요, 아이템 8부터 읽습니다. 8은 재무제표입니다. 이제 숫자가 딱 써 있는 거죠. 그래서 매출, 순이익 이런 추이만 굵직굵직한 것만 이제 보십니다. 그럼 그게 한 10분 걸리세요. 이거 다 더하면 30분입니다. 그래서 3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하시면 그 안에서 아이템 1, 아이템 1A, 그 다음에 아이템 8 요 세 섹션만 쭉 한번 훑어보시면은 대략의 기업 정보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효율적 10K 읽기 방법입니다. 자, 실전을 한번 해보실까요? 애플의 2023년 10K 보고서를 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한번 약식으로 하겠습니다. 기본 정보는 제출일이 2024년 11월 3일 날 제출했다고 찍혀 있고요. 회계연도는 9월 30일 날 종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쭉 보면은 뭐 한 1, 2분에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 사업 구성에 들어가면요, 뭘 볼 수 있냐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거 보면 아이폰 매출이 전체 매출의 52%, 서비스가 22%, 맥 8%, 아이패드 7%, 웨어러블이 11%다. 이렇게 해서 매출 구분이 쭉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이폰을 제일 많이 팔고 있구나. 서비스가 뭐지? 이거 찾아봤더니 앱스토어, 애플 뮤직, 아이클라우드 같은 서비스가 한 22% 되는구나, 매출에. 그 다음에 맥이 8%, 아이패드 7%, 그 다음에 뭐 이어폰 이런 게 11%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아직도 아이폰 매출이 과반수 이상이구나 하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또 주요 위험이라고 그랬죠. 위험은 아이템 1A에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가보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고요. 삼성, 하와이 같은 경쟁사들이 강해지고 있다 하는 표현이 나와 있고, 공급망 리스크가 존재한다. 반도체 부족이나 중국 공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신제품 실패 위험이 있다 하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 제품이 시장에서 실패하면 타격이 있다. 뭐 얘기 나오고, 규제 리스크 또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반독점 규제가 강해지고 있다. 이런 설명들이 1A 섹션에 나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별 매출도 찾으실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 기업 정보 네, 있습니다. 섹션 1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 미국이 43%, 이게 이제 아메리카니까 사실은 뭐 북미 지역이겠죠. 그다음 유럽이 24%, 중국이 19%, 일본이 7%다. 그러면 중국도 20%, 꽤 유럽하고 거의 비슷하게 파는구나. 중국에서 많이 팔리는구나. 그래서 무역 갈등이 있을 때는 저기 좀 타격을 받겠구나. 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정보들을 전부 10K에서 섹션 1, 섹션 1A, 섹션 7, 섹션 8에서 이제 다 찾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 10K 보물찾기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여러분이 찾아야 할 정보는 이겁니다. 회사명, 그 표지에 보면 나오고요. 티커도 나오고, 거기에 회계 종료일하고 제출일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고, 두 번째는 뭘 하셔야 되냐면은 아이템 1에 사업 내용이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템 1로 가셔서 주요 제품 3가지가 뭔가 적어보시고,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뭔가 적어보시고, 최근 3년 매출 추이는 뭔가. 그러면 큰 위험은 어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1A에 가면은 위험 요소들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이나 순이익은 어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재무제표, 그거는 섹션 8에 있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쭉 훑어보시면 그렇게 뭐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자, 그럼 또 한번 테슬라 한번 찾아보시죠. 들어가셔서 테슬라 10K나 10Q를 올리시고, 테슬라가 회사의 미션이 뭐라고 써 있는가 한번 쭉 찾아보시면 그런 회사의 목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판매하는 차량 모델들은 무엇인가 하면 그런 것도 쭉 나옵니다. 모델 3, 모델 Y, 그리고 다른 것도 있나 하고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제조 시설은 어디에 있나 이렇게 보면 그것도 나와 있습니다. 텍사스에 있고 상하이에 있고 베를린에도 공장들이 있는데 어느 공장이 제일 큰가 하는 거 한번 찾아보시고, 이렇게 하면 이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은 에드가 시스템을 직접 사용해보고 10K에서 정보를 찾는 연습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처음엔 좀 너무 이제 방대하고 뭐 숫자들이 많아서 복잡하다 생각이 드시겠지만, 방금 전처럼 조금씩 해보시면 되게 친근해지십니다. 자, 그럼 실습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이 생기세요. 실제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너무 길어요. 이거 다 어떻게 읽습니까? 워렌 버핏은 이거 다 읽을지 모르지만 저는 못 읽어요. 네, 맞습니다. 10K는 진짜 깁니다. 한 300페이지 되니까요. 근데 다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템 1 비즈니스, 1A 리스크, 아이템 7 CEO와 CFO의 얘기, 그 다음에 아이템 8 재무제표, 여기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어가 어려워요 하고 말씀을 하세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률 용어나 회계 용어는 되게 복잡하죠. 그럼 2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글 브라우저 가시면요, 자동 번역 있잖아요. 그거 키시고 보면 뭐 100% 정확하진 않지만 번역이 됩니다. 혹은 그 번역기에 가셔서 카피하셔서 거기다 붙여가지고 번역을 돌리셔도 돼요. 그래서 요즘엔 AI가 있어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막바지에 가면 AI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사실은 간단한 기업들부터 시작을 하시면은요, 이게 영어로 읽으셔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즉 코카콜라나 맥도날드처럼요, 비즈니스가 아주 단순하고 우리가 이미 뻔히 아는 사업을 하는데 그런 데는 영어로 읽으셔도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고 자꾸 친근해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10K는 언제 나오나요? 그럼 회계연도 후에 60일에서 90일 사이에 발표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12월 결산법인이기 때문에 한 2, 3월쯤 되면은 10K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10K 보고서하고 애뉴얼 리포트하고 좀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10K 리포트는 법정 서류입니다. 그래서 SEC에 제출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적 양식이 있고 아주 건조한 내용들만 다 들어있습니다. 아주 딱딱합니다. 그렇지만 애뉴얼 리포트는요, 회사에서 회사 홍보용으로 주주적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려한 디자인도 있고 사진도 있고 스토리텔링도 있고 이런 거고요. 그래서 투자자 관점에서는 10K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워렌 버핏에 대한 책을 쭉 읽다 보면은 워렌 버핏은 애뉴얼 리포트를 매일 본다 하는데, 이게 회사에서 나오는 홍보용 애뉴얼 리포트 보는 게 아니라 이 10K 보고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10K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법적인 문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애뉴얼 리포트는 회사가 보여주고 싶은 거를 보여주는 거고, 10K는 SEC가 강제한 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차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워렌 버핏의 조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버핏이 꼭 읽어야 할 부분을 꼽은 것들입니다. 자, 첫 번째는 버핏은 기업이 증명한 리스크를 알아두어야 투자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리스크 팩터를 꼭 보셔야 돼요. 이건 어디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이템 1A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CEO와 CFO가 직접 쓴 부분을 읽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MD&A, 경영진 분석란입니다. 이거는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이템 7번입니다. 7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재무제표를 봐야 되겠죠. 수치들을 봐야 됩니다. 한 해만 보지 마시고요. 최소한 3년, 가능하면 5년 추세를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이템 8에 있습니다. 넷째는 Note to Financial Statement. 이게 뭐 주석이죠. 그럼 재무제표 끝단에 보면 주석들이 쭉 써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은 꼭 보셔야 된다. 여기에 많은 숨겨진 정보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경쟁 환경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어디 있습니까? 아이템 1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와 시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미래 전략인데요. 이거는 어디에 있느냐? 아이템 7에 경영진들이 얘기하는 데 있습니다. 즉 회사가 앞으로 뭘 할 건지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거짓 정보를 넣으면요, 중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10K, 10Q에 나와 있는 정보들은 확실히 팩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앨런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 예전에 보면 앨런이 이제 회계부정 일으켜서 CEO는 감옥에 갔고 회계법인 아서 핸더슨은 사실 완전히 해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0K는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기업들이 여기서 거짓말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 무서운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K는 정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는 뭐 사업보고서라서 이제 감독원에 제출하죠. 그래서 그게 다트 시스템이라는 데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드가하고 다트하고 비슷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체크리스트를 다 할 수 있다면 오늘 수업은 아주 성공적으로 하신 겁니다. 자, SEC 이해는 SEC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예, 설명할 수 있으실 것 같고, 투자자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 생각해 보셔야 되고, 에드가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으신가요? 있으시겠죠. 10K가 무엇인가요? 설명할 수 있으실 겁니다. 10K의 주요 섹션은 뭐가 있나요? 하면 여기 있죠. 아이템 1은 뭐고, 아이템 1A는 뭐고, 아이템 7은 뭐고, 아이템 8은 뭐다 하는 걸 아신다 그러면 벌써 SEC는 전부 이해를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전 능력은 뭐를 배우셨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려면 SEC 사이트에 가서 10K를 찾을 수 있으신가요? 이제 다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10K에서 기업 정보를 찾을 수 있다. 가능하시죠? 10K와 10Q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다 있으실 거예요. 위험 요소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그렇죠? MD&A에서 경영진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다 하실 수 있죠? 재무제표의 위치를 알고 숫자를 찾을 수 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런 내용입니다. 뭐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숙제가 아니라 그냥 실전으로 내가 분석을 한번 해보겠다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관심기업 3개를 선정을 하십니다. 서로 다른 산업에 있는 기업들을 선정을 하시고, 왜냐하면 산업마다 비즈니스 모델이 다 다르니까요. 좀 다양한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10K 보고서에 들어가셔서 이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 카피 앤 페이스트 하셔도 되고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버전으로 받으십시오. 2023년, 2024년 뭐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교표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엑셀이나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세 기업의 정보를 조목조목 한번 적어 보세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세 개의 기업을 권장해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친숙하고 이해하기 쉬운 그런 기업이죠. 애플 한번 찾아보시고요. 뭐 애플은 핸드폰 팔고 하는 거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코카콜라 한번 찾아보시죠. 소비재입니다. 단순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콜라 파는 거니까. 그 다음에 금융 쪽을 한번 보세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시면 대표 금융이 있고, 금융기업은 왜 했느냐, 이게 금융기업의 특성을 좀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은행은 제조업이나 기술업과 완전히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각 10K에서 찾을 정보는 이겁니다. 아이템 1에서 사업 내용을 이제 쭉 보시고 한 3문장에서 5문장으로 쭉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아이템 1A에서는 뭔가 상위 3개의 위험 요소를 한번 또 나열을 해보십시오. 아이템 8에 가서는요, 최근 3년도 매출, 순이익 이런 걸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이 과제를 끝내면요, 여러분 기업 분석의 기초를 완전히 마스터하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여기서 찾을 수 있구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뭘 배울까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 시간인데요. 야후 파이낸스 완전 정보. 그래서 야후 파이낸스에 가서 실시간 주가 차트도 볼 수 있고, 재무제표 클릭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 애널리스트 평가까지 무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전 준비 사항이 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 계정을 한번 만드세요. 이거 다 무료입니다. 뭐 유튜브 보시면 어떻게 하는지 다 나올 거고요. 관심 기업의 티커 리스트 좀 몇 개 이제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야후 파이낸스 들어가셔서요, 한번 이제 그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한번 쭉 한번 훑어 보세요. 그럼 이제 다음에 할 때 훨씬 더 편해지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포트폴리오 만들기, 뭐 스크리너 활용법, 실전 분석 기술 해가지고 좀 이런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를 마스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체크해 보시죠. 교재를 다 들으셨나요? 지금 영상 쭉 다 들으셨는지 한번 체크하시고, 에드가 시스템에 접속을 한번 해보셨나요? 그럼 사이트 들어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너무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10K를 한번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그럼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 근데 그 전에 볼 때는 다 영어하고 숫자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아이템 1, 아이템 1A, 아이템 7, 아이템 8, 여기에 있구나,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러면 그것만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워렌 버핏의 말을 들어보시죠. 투자할 기업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SEC에 제출하는 서류를 읽는 것이다. 거기에는 진실이 있다. 그래서 워렌 버핏입니다. 그래서 항상 워렌 버핏은 애뉴얼 리포트를 읽어요. 애뉴얼 리포트가 아니라 사실은 10K, 10Q 보고서를 읽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나만의 학습 노트 섹션이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시간을 가지시고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잠깐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미나이나 챗 GPT에 들어가셔서요, 그 10Q 보고서를 한번 쭉 카피하셔서 여기다가 붙여 넣으세요. 챗 GPT나 제미나이에. 그러면 거기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엔비디아 10Q 보고서인데 한글로 요약해줘. 간단하게. 이렇게 철자가 틀려도 얘네들은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쳐서 엔터를 딱 치시면은요, 요렇게 짧게 요약을 해줍니다. 그럼 실적 하이라이트 쭉 나오고요, 사업 분별 현황 쭉 나오고, 주요 경영 이슈 쭉 나오고, 주주 환원 쭉 나오고, 그래서 요약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영문을 쭉 읽으실 필요 없이 요즘에 뭐 AI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찍어다 이렇게 붙이시면 여러분만의 리포트가 작성되게 됩니다. 한번 직접 해 보십시오. 자, read first.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 읽는 건 뭐냐? 10K 보고서 꼭 읽으시고 기업의 실지 내용을 한번 파악하시고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모든 정보를 훨씬 쉽게 볼 수 있는 야후 파이낸스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한 걸음 더 워렌 버핏에 가까워지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으셨습니다.